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이번 주 시도발전연구원의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해 향후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오늘 여야 대표를 만나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가고도 해역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지지분했던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문제가 이번 주에 첫 단추를 꿰게 됐습니다.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협력의 첫 과제로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광주시의회가 내일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2달 만에 상임위에 상정될 정도로 연구원 통합 문제는 의원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연구원 첫해 원장은 또 누가 할 것인가, 또 연구원은 어떤 위치에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 내일 열릴 기획사회위원회에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시도 의회는 연구원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조례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는 단순한 기관 합병 수준을 넘어 시도 상생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시도지사의 합의로 시작된 상생협력 방안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가 국회를 상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공식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을 앞두고 오늘 국회 여야 대표실을 방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합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에게 5.18 기념곡 지정 등을 공식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의 독거 노인은 모두 11만 7,500여 명으로 도내 전체 노인 인구의 30.6%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2만 8천여 명, 여성 8만 9,400여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노인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또 햇볕이 강하게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단 아침과 낮의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영상권이지만 찬바람이 다소 불어오고 있는데요. 광주 5도, 화순 2도, 장흥 3도로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22도, 구례 21도, 여수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알려진 울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주산지인 진도에서는 최근 울금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찾아온 보배의 섬 진도. 밭을 갈아엎고 땅을 파내자 울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생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황금빛 속살 덕분에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고 불립니다. 병충해도 없어 말 그대로 유기농 작물입니다. 나는 울금이 진짜 좋아. 그리고 농약을 안 해. 이건 첫째. 농약을 안 하고 퇴비만 밑에다가 심을 때 퇴비만 하고. 진도 울금은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타 지역 제품에 비해 몸에 이로운 커큐민 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 혈액과 혈관을 정화시켜 혈관성 치매나 중풍 등 뇌혈관계 질환 예방과 증상 개선에 효능을 보입니다. 울금은 예전에는 주로 한약재로 쓰였지만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루와 환 등으로 만들어져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처에 간기능 개선 분야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됐습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로 치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는 커큐민의 항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발표되고 진도에서 268 농가가 재배하는 울금은 63.4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의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에 생산액은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수산물 총 생산량은 118만 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 톤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액은 1조 9천억 원에 이르러 생산액은 1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이상수온 현상으로 해조류와 참조기, 병어 등의 어획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액은 전복이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이 2,400억 원, 넙치가 1,500억 원 등이었고 뱀장어와 낙지, 조피, 볼락 등도 생산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이동에 대한 특별당국이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선충병에 걸린 나무의 이동을 통제하고 방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벌재 사업지 등입니다. 올해 초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현재 제선충이 전국 70여 개 시군에 퍼지는 등 계속 확산되면서 앞으로 3년 안에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93분 만에 도착하는 호남선 KTX 예매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평상시와 비슷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4월 2일부터 12일 동안에 호남선 KTX 상하행선 예매율을 분석한 결과 평일은 2%, 주말은 5%의 예매율을 보여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개통에는 아직 2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예매율이 평소와 비슷하지만 개통이 다가올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이 섬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수십여 척의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이 바다에 추락한 해경 헬기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헬기 파편 등이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헬기 동체의 위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32km를 4구역으로 구분해 집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 헬기는 야간에도 악천후 속에서도 환자 호송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서남해 해상과 섬 지역에서 응급 환자 99명을 긴급 호송했습니다.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해경 헬기로 인해서 환자들이 빨리 후송해줘서 문제는 착륙장이나 유도 등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섬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고 헬기가 착륙을 시도했던 가거도 방파제 역시 폭이 좁고 조명시설도 없었습니다. 응급 의료 헬기인 닥터 헬기가 도입된 이후 전남 섬 지역에 헬기 이착륙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30여 곳뿐입니다. 방파제 아니면 앉을 데가 없어요. 안전하게 헬기를 야간에 앉을 수 있는 유도 장치를 한다든지. 수많은 섬들이 의료진은 물론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성 나노바이오 연구원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의 모 납품업체가 연구원에 수년간 물품을 독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연구원의 모 팀장 등이 독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한 한편 납품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나노바이오 연구원에서는 윤장현 시장의 비서실장인 이재희 씨의 부인이 회계사 자격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가 국내 최장기간 무사고 안전운전을 달성했습니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1호기가 2,500여일 동안 5회 연속 무고장 운전을 한 뒤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호기의 총 발전량은 608억여 킬로와트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5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보급을 추진합니다. 부착 대상은 치매 증상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급의 노인들이며 장치를 부착하면 5분 간격으로 위치 조회가 가능하고 이탈했을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용료는 가입비 9,000원과 월 사용료 2,900원 선으로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문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담양군 봉산면의 한 도로에서 장례식장 버스가 50cm 높이의 방호벽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 70살 손모 씨가 숨지고 탑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탑승객들의 말을 토대로 당뇨를 앓고 있던 손 씨가 저혈당 쇼크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방침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야간에 50대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54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전 동거녀인 50살 김모 씨가 다른 남성과 차를 타고 온 데 격분해 차에서 내린 남성 38살 정모 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김 씨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3시간 동안 김 씨를 차에 가둔 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자수해 왔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 일부 학부모들이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오늘 설명회를 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성덕중으로 재배정을 신청한 장덕중 학부모 47명을 대상으로 재배정 시 따르는 과밀화 문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재배정을 신청한 장덕중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성덕중으로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윤성민 선수가 1년여 만에 지역 팬들 앞에 섰습니다. 위력적인 구위를 선보이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년 만에 기아 유니폼을 입은 윤성민 선수가 경기 중반 마운드에 오릅니다. 팬들은 돌아온 에이스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윤성민은 팬들의 기대에 화답하듯 삼진 2개를 곁들인 3자 범퇴로 1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는 패했지만 챔피언스 필드에는 16,000명의 야구 팬들이 찾아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정규리그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10팀이 하는 거니까 5위까지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아는 앞으로 6번의 시범 경기를 더 치른 뒤 오는 28일 광주에서 첫 개막 경기에 나섭니다. 광주FC는 대전시티즌과 치른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알려왔습니다. 올 시즌 대전에서 이적한 안영규 선수가 전반 33분 날카로운 헤딩슛으로 친정팀의 골망을 흔들고 후반 41분 김호남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광주FC는 일부 리그에서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선보이며 축구 팬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계유대회 개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가 직접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대회 개막이 다가옴을 알렸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주말 동안 열린 광양 매화축제에서 마스코트 누리비를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며 대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광주 비엔날레를 거쳐간 작가와 감독이 대거 참여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광주 출신이며 광주 비엔날레 작가로 활동했던 이메리 씨와 이인남 씨가 오는 5월에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돼 특별전 참여 작가로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광주 비엔날레 감독을 지낸 오쿠이 애니저씨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총 감독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다음 달 24일부터 3일간 박지성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나로 우주센터 발사기지 견학과 우주항공시설 스탬프 랠리, 우주과학 관련 경연대회와 체험전 등 우주 관련 행사와 함께 배드민턴 대회, 동요제 예선 등의 부대 행사로 꾸며집니다. 고흥구는 우주항공축제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규모의 테마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순 출신의 전곡 조대중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제학술 발표회가 오늘과 내일 화순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학자 300여 명은 오늘 전곡 조대중 선생의 위패가 배향돼 있는 지곡서원을 방문해 선현의 뜻을 추모한 데 이어 내일은 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조명하는 학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전곡 조대중 선생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학문과 덕망이 깊었지만 기축사화로 억울한 눈명을 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독일 쾰른에서 올해 첫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광주시는 쾰른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치과 기자재 전시회인 독일 치과 기자재 박람회에 참여해 외국 기업들과 2,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에선 14개 업체가 참여해 광주관 전시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 15대 회장에 문진수 씨가 취임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는 신임 문진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 권익 보호와 여성단체 간 유대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86년 창립한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는 23개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4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과 광주문화재단이 소년사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각종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가정법원에 제공해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의 당사자와 그 가족 등 문화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오늘 광주 가정법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나주시가 향교 등 지역의 유적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꾼 강좌와 청소년들이 대상인 예절학당, 달밤에 선비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풍류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나주시 혹은 나주향교 구분 소나무학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오는 5월 문을 열 예정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창업자의 아이디어나 기술의 사업화, 지역경제 혁신 주체들 간 연계와 협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2년 계약직으로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